안녕하세요. 해외 축구 전문 분석가 해축괴물입니다. 개인이 혼자 시간을 투자하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혼자 해도 잘 맞지 않는 분석이시라면 위 적중인증 대화 내용처럼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해외 축구 주요 경기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미트윌란 포메이션은 4-4-2이며 프랑쿨리누는 박스 안에서 한순간의 움직임으로 공간을 열고 날카로운 슈팅 타이밍으로 득점을 완성하는 전형적인 피니셔다. 쿱스 포메이션은 4-3-3이며 페나네는 박스 근처에서 타이밍 있는 슈팅 감각을 갖췄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볼 소유에서 자주 흔들린다. 미트윌란은 홈에서 압박과 세트피스를 동시에 무기로 삼아 상대를 몰아붙인다. 쿱스는 단조로운 전개와 체력 저하로 뒷공간을 쉽게 내주며 후반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심리적 우위를 동시에 확보한 미트윌란이 승리를 가져갈 무대다. 말메 포메이션은 4-3-2이며 학사바노빅은 최전방에서 몸싸움과 제공권 장악에 능해 세컨드볼 연결과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스트라이커다. 올로모우츠 포메이션은 4-2-3-1이며 타자니는 전방 압박과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지만 제공권 싸움에서는 한계를 드러낸다. 말메는 전방 압박과 다양한 공격 루트로 홈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올로모우츠는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지고 측면 수비 불안까지 겹쳐 약점을 숨기기 어렵다. 이번 경기는 홈 2점을 바탕으로 전술적 안정성을 확보한 말메가 승리할 확률이 높다. 브란 포메이션은 4-3-3이며 매그너스는 중앙에서 제공권과 대인 마킹에 강점을 가진 수비형 자원으로 공중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며 후방 안정감을 책임진다. AEK 라르나카 포메이션은 4-3-3이며 앙기엘스키는 좌측에서 스피드와 돌파력을 활용해 측면을 흔들지만 압박을 받으면 크로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 브란은 홈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앞세워 라르나카의 느린 전개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르나카는 1톱 의존과 후반 체력 저하가 뚜렷해 경기 후반 실점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브란이 응집된 전술과 강한 압박으로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마카비 텔아비브 포메이션은 4-3-3이며 니콜라이스쿠는 최전방에서 위치 선정이 탁월하고 순간적인 침투와 문전 마무리 감각이 날카로운 스트라이커다. 디나모 키이오 포메이션은 4-3-3이며 바나트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이 있지만 활동 반경이 제한적이다. 마카비 텔아비브는 홈에서 압박 강도와 공격 완성도가 동시에 살아나는 흐름이다. 반면 디나모 키이우는 체력 저하와 단조로운 전개로 인해 원정에서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력에서 앞서는 마카비 텔아비브가 승부의 균형을 무너뜨릴 확률이 높다. 슈켄디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아담은 박스 안에서 순간적인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은 있지만 압박이 강해질수록 활동 반경이 좁아지는 한계가 있다. 루도 고레츠 포메이션은 4-3-3이며 카이오 비달은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측면 수비를 흔들며 컷백과 드리블 돌파에서 결정적인 위협을 가한다. 슈켄디아는 홈에서 수비 블록 의존도가 높지만 체력 저하와 전개 한계로 상대 압박을 버티기 어렵다. 루도 고레츠는 폭발적인 측면 자원과 중원 전환 능력을 앞세워 경기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 이번 경기는 루도 고레츠가 전술적 디테일과 템포 차이를 확실히 보여주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파나시나이코스 포메이션은 4-3-3이며 스비데르스키는 문전에서 반박자 빠른 슈팅과 위치 선정으로 득점을 책임지는 스트라이커다. 삼순스포르 포메이션은 4-2-3-1이며 마리우스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한 전방 버티기가 강점이나 기동력에서 한계를 보인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전방 압박과 다채로운 공격 루트로 홈 경기에서 확실한 우세를 점할 수 있다. 삼순스포르는 수비 전환 속도와 중원 전개가 느려 강한 압박을 버티기 어렵다. 이번 경기는 홈에서 압도적인 응집력을 보여줄 파나시나이코스가 승리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지린스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빌비아는 과거 강원FC에서 활약하던 반가운 얼굴로 제공권과 피지컬을 기반으로 박스 안에서 버티며 슈팅으로 연결하는 힘이 있다. 위트레우트 포메이션은 4-3-3이며 오하이오는 순간적인 스프린트와 문전 침투 타이밍이 날카로워 언제든 골을 노릴 수 있다.
지린스키는 강원FC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빌비아가 중심이지만 고립과 단조로움이라는 한계가 분명하다. 위트레우트는 오하이오 블레이크 젠슨 삼각편대가 공격과 전환을 이끌며 경기 주도권을 장악할 그림이다. 이번 경기는 전술 다양성과 체력 유지력에서 앞선 위트레우트가 승리를 가져갈 무대다. 브라티슬라바 포메이션은 4-3-3-3이며 스텔레츠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결정적인 순간 한방이 강점이지만 전방 압박에서의 활동량은 제한적이다. 영보이즈 포메이션은 4-4-2이며 말레스는 전방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연계 플레이로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스트라이커다. 브라티슬라바는 에이스 결장과 느린 전개로 전술 응집력이 약화돼 있다. 영보이즈는 빠른 압박 전환과 측면 속공을 앞세워 경기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영보이즈가 체력 전술 심리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부처를 가져갈 확률이 크다. 레흐 포즈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이삭은 제공권과 피지컬 싸움에 강점을 가진 자원이지만 발밑에서의 전개 속도가 느려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는 취약하다. 행크 포메이션은 4-2-3-1이며 오현규는 최전방에서 강한 피지컬과 왕성한 움직임을 통해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스트라이커다. 레흐 포즈나는 홈 이점에도 불구하고 수비 간격과 중원 불안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행크는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에서 확실한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후반까지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 이번 경기는 공격 밸런스와 전술 응집력에서 앞서는 행크가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에버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아우치체는 박스 안에서 한순간의 침투와 빠른 슈팅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피니셔다. 부쿠레슈티 포메이션은 4-3-1이며 비를리게 하는 피지컬과 연계 능력으로 버티는 힘은 있지만 발이 느려 빠른 압박에 고전한다. 에버딘은 아우치체를 중심으로 공격 마무리 완성도를 끌어올렸고 홈에서는 압박과 세트피스로 더욱 강하다. 부쿠레슈티는 단조로운 전개와 체력 부담으로 뒷공간이 열리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전술 응집력과 심리적 우위를 확보한 에버딘이 승리를 챙길 무대다. 리에카 포메이션은 4-2-3-1이며 주릭은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마무리에 집중하는 전형적인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활동 반경은 좁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존재감을 드러낸다. PAOK 포메이션은 4-2-3-1이며 찰로프는 순간적인 공간 침투와 마무리에 능한 자원으로 작은 틈만 나면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스트라이커다. 리에카는 제공권 중심의 단순한 공격 패턴에 의존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유지가 무너지는 약점이 크다. PAOK는 빠른 전환과 다양한 공격 루트를 앞세워 흐름을 빼앗을 수 있으며 경험 면에서도 확실히 앞서 있다. 이번 경기는 PAOK가 경기 운영의 디테일과 체력적 강점을 발휘하며 원정에서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링컨 레드인푸스 포메이션은 4-3-3이며 비아카나스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몸싸움에 강점을 지녔지만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세컨드볼 연결이 불안하다. 브라가 포메이션은 4-3-3이며 나바로 알리아가는 폭발적인 침투와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상대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스트라이커다. 브라가는 전방 압박과 다양한 공격 루트로 원정에서도 흔들림 없는 전개를 보여줄 것이다. 링컨 레드인푸스는 홈 의지는 강하지만 압박 강도와 전술 응집력에서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옵션에서 우위에 선 브라가가 승리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엘디우 키토 포메이션은 3-5-2이며 메디나 에스코바르는 제공권과 침투 타이밍이 날카로운 공격수로 홈에서 체력 부담이 적을 때 파괴력이 극대화된다. 보타포구 포메이션은 4-5-1이며 아서 카브랄은 피지컬과 제공권 장악력이 있지만 고지대 환경에서는 움직임이 둔화되는 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 고지대 홈 어드밴티지를 가진 엘디우 키토는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보타포구는 원정 적응 문제와 후반 체력 저하로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엘디우 키토가 홈에서 반드시 잡아내며 1차전 패배를 만회할 무대가 될 것이다. 팔메이라스 포메이션은 4-3-3이며 비토르 호케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문전 결정력으로 언제든 득점을 창출할 수 있다. 우니온 대 데포르테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발레라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자원이지만 강한 압박 상황에서는 볼 소유가 쉽지 않다. 팔메이라스는 1차전 대승에서 보여준 대로
전술적 우위와 결정력에서 확실히 앞서 있다. 우니온 대 데포르테스는 전환 속도와 체력 문제가 반복되며 원정에서는 수비 라인이 다시 흔들릴 공산이 크다. 이번 경기는 팔메이라스가 홈에서 압박과 템포 유지력을 바탕으로 또다시 승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리버플레이트 포메이션은 4-4-2이며 모라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침투 타이밍과 결정력이 탁월해 단 한 번의 기회도 놓치지 않는 유형이다. 리베르타 아순시온 포메이션은 4-5-1이며 아길라르는 제공권에서 강점이 있지만 측면 지원이 늦을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1차전에서 0-0으로 막혔던 리버플레이트는 이번 홈 경기에서 공격 템포를 한층 끌어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 리베르타 아순시오는 후반 집중력 저하와 뒷공간 노출이 반복되는 만큼 압박 강도 차이가 이번 승부를 갈라놓을 가능성이 높다. 공격 템포가 빨라지고 압박 수위가 높아질수록 아순시온의 수비 라인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결국 홈팬들의 열기와 심리적 우위를 등에 업은 리버플레이트가 흐름을 끝까지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해축괴물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분석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계시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도 이제는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